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유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바란 것은 간곡히 바라는 것은 파기 자판을 바랬는데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어느 정도는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파기 자판에서 바로 형벌을 줘서 이재명이가 바로 거기서 형을 받아서 대통령 선거를 못 나고 끝내게 주기를 바랬는데 그러하기까지는 무게중심이 좀 많았지 않나. 그래도 대법관으로서는 굉장히 큰 어떤 애를 쓰시고 노력을 하셨고 구국의 결단을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길길이 놔뛰겠죠. 무죄를 그렇게 주장하다가 유죄가 나왔으니까요. 이것은 나머지는 이제 정치의 영역이다. 당장 대통령 선거는 나갈 수 있는데 유죄가 확정됐으니까 나머지는 국민 앞에 아마 줄을 던졌다, 이렇게 주사위를 던졌다, 그렇게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가져왔고 반은 국민인데 국민의 선거의 권리에서 이제 맡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민이 판단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시켰으면 고등법원에서는 내일 모레 바로 파기 어떤 선거를 해서 올려 보내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겠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통령 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서 고등법원에서는 또 똑같은 어떤 전분의 그런 고등법원의 정재하고 이해설 이런 자들이 재판을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판사들이 재판을 아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대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 그런 행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파기 자판을 바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저희의 대법원장은 구국에게 결단을 하셨다. 그만큼 이 중체대한 일에 이렇게 빨리 초스피드로 당겨서 유죄를 주기까지는 많은 고뇌와 고민이 왜 없지 않았겠습니까? 192명을 가진 저런 야당의 어떤 패거리들의 협박질, 공갈, 이미 또 촛불 행동에서 공수처에 고발까지 지금 당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게 협박질을 하고 박지원에는 무죄다 하고 난리를 치고 이재명이도 법대로 하겠죠 하면서 아주 느긋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압박감이 중압감이 굉장히 컸을 거다 이래 보지만 역시 우리나라 대법관들은 아직까지 살아있고 대법원들은 아직까지 정의가 살아있고 사법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상권 분립이 확실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누군가 그런 자리가 되면 굉장히 중체대한 일에 이 시대의 어떤 역사가 걸린 이런 일에 판결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유죄 확정으로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으니까 나머지는 물론 판결은 판사들이 하지만 선거는 국민이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판결에 저는 나머지를 맡겼다. 50%는 고등법원에 맡겼고 50%는 이제는 국민의 손에, 국민에서 한 표 한 표 선거에 저는 주사위를 던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제가 방송에서도 파기환송, 파기자판을 얘기했고요. 오래전부터 저는 무죄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파기자판과 파기환송 둘 중인데 파기환송이 아무래도 무게추가 더 많았는데 그래도 간절히 파기자판을 바랬습니다. 대통령도 어차피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일개 야당 총수를 못 날려보낼 이유도 없고 법대로 하면 파기자판을 해도 크게 소요는 없을 거다. 소요가 있는들 한들 큰 의미가 없죠. 이미 대통령이 또 그렇게 8명의 어떤 재판관들이 사실은 이상한 어떤 논리로 있지 않습니까? 가짜 메모, 가짜 중얼중얼 대는 그러한 어떤 증언으로 대통령도 파면시켰는데 이재명이나 파면 못 시킬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자들이 어떤 현재 입법부를 다 장악하고 있는 무려 180이 넘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중국감이 들어오는데 매일 협박질을 하고 이미 고발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 대법관도 굉장히 무게추는 무거웠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또박또박 요거는 요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래서 이 김문기를 몰랐다, 그보다는 공직선거법에 골프를 같이 쳤는데 몰랐다,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고요. 또한 국토부에서 이제 협박질을 해서 공문이 정당한 공문만 내려보내는데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네 단계를 이렇게 건치는 것은 결국적으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라는데 그것 또한 거짓이라는 거죠. 그거는
팩트라는 거죠. 팩트가 공직선거나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러한 어떤 팩트에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정치에 의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얘기는 인정하겠는데 대부분 간의 설명은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은 어떤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공직선거법의 유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가 지금 서부지방법원을 해서 그 다음에 현재에 그자서 8명의 우리가 상처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리고 요번에도 또 오늘 아침에 문자 뭡니까 뒤에 댓글에도 대부분 무죄가 나올 것이다, 무죄가 나올 것이다. 팔봉쌤 아직까지 믿느냐, 사법부를 믿느냐, 조희대 대법관을 믿느냐, 대법원장을 믿느냐, 이런 댓글이 참 대부분이라는데요. 저는 한결같이 그래도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아침에 그런 방송을 했죠. 어려운 길을 선택할 거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결국은 어려운 길을 선택했는데 100%는 우리에게 만족을 다 주지는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구마를 주기는 주는데 가스 먹는 거는 국민들이 하라, 이런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착한 사람은 있어도 착한 권력자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가오는 파도보다는 다가오는 안개를 무서워해야 되죠. 그래서 저 여당, 저 힘의 뭡니까? 무소불위의 어떤 입법 권력을 갖고 있는 182명에 다 보태면 192명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만약 대통령까지 줘버리면 정말 뭡니까? 공룡이 황제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중국의 황제처럼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황제가 되겠죠. 아직까지는 끝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쯤은 한 분은 이겼다. 그래서 그동안 사법부의 또 뭡니까? 실망, 그동안 사법에 얼마나 상처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서부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헌재에서 내리 3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까지 다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옛날에 대법원도 빠져나가고 이번에도 아주 편안한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박지원이는 무죄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저희들 대법원장 아침에 제가 방송한 대로 결국은 유죄로 제 예측이 맞기는 맞았습니다. 예, 정말 속 시원하고요. 굉장히 저도 긴장이 됐고 정말 또 배신하면 어떡할까. 그러나 저는 대법관들은 믿었고 대법원장은 그래도 믿었다. 아직까지 사법의 정의는 살아있다. 우리 대통령도 지금 오늘 저녁은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뭡니까? 악독한 법이고 신속한 법이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차디찬 그런 가을서리처럼 그렇게 갖다 들이대는 법이 이재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봄바람처럼 저렇게 눅눅하고 아름답고 따뜻하게 다가가는지 너무나 가슴 아팠는데 저희들 대법원장이 그래도 시대의 역사를 그렇게 바로 서줬다. 그러나 다 바로 여기서 유죄를 바로 때려서 파기 재판하시기까지는 많은 무게중심이 너무 크지 않았나. 그리고 중차대한 그런 일이어서 아마 그런 압박도 또 어떤 국민의 분열 여러 가지도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그래도 좀 편안한 밤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또 김문수 어떤 캠프라든가 김문수 장관님이라든가 또한 한덕수 총리 이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힘이 실리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격할 것도 많고요. 또한 뭡니까? 지지율도 상당히 올라가리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가 5월부터 귀신이 찾아온다고 저 방송을 들은 분들은 아침에도 됐습니다. 제가 귀신이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꽃가마가 아니고 불가마라는 말씀을 아침에 드렸는데 결국 불가마가 갖고 귀신이 찾아왔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5월에 귀신이 드디어 찾아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재명의 운세는 굉장히 극극히 나빠지는데요. 굉장히 1호에서 소용돌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요. 지지율은 뭡니까?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이 한여름 밤에 소나기 오듯이 떨어지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뭡니까? 정치의 영역이라고 해서 말 한마디 판결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고등법에서 정해지기 전에라도 이미 중도층에서는 오늘 지지율에 많은 변화, 또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상처받고 힘들었는데요. 그동안 그래도 사법정의는 실현이 되었고 조희 대법관님들, 대법원장님은 그래도 우리나라 사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의 어떤 선고랐다, 시대의 판결이랐다 저는 칭송하고 싶고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고맙다 얘기를 전하고 싶고 또 뭡니까? 이 시대를 산 그래도 보람이 있다.
저렇게 뭡니까 저런 대법관님들도 있고 대법원장도 있다. 또 우리가 다 밖에 만났듯이 헌재인들 그런 재판들과는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대법원장이 직접 보여줬다. 이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살만한 사회다. 좀 더 이기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문수 캠프라든가 한덕수 총리 캠프가 힘을 받을 것 같고요. 아름다운 딜을 해서 정말 단일화가 멋지게 돼서 정말 우리가 뭡니까 깨끗하고 뭡니까 지금까지 깨끗한 정치형 그런 분들 두 분 다 전혀 하자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력도 하자가 없고 여자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 문제가 있습니까? 돈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기웃고 갖다 들이댄다면 뭐 무당이 어쩌고 구됐나 어쩌고 이렇게 들이대는데요. 오직 흠 잡을 게 없으면 그런 걸 갖다 들이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보수파의 그동안 상처난 마음을 씻겨주는 좀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데가 많죠. 이 봄비처럼 정말 마음을 씻겨주는 그런 비가 아니냐. 그래서 아름다운 어떤 선고의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5월 5일부터 이제 입하가 돼 신사달이 되는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이 사주의 운세는 급격히 나빠지는데 제가 5월에는 귀신이 찾아온다고 얘기를 했는 겁니다. 전번에 고등법원에서 판결받아 저는 귀인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윤 대통령님이 제가 돌아오신다. 두릅이 더 올라올 때 진달래가 텐데 돌아오시긴 돌아오셨는데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온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정말 우리 국민이 바라고 보수 우파가 바랬던 그런 선고를 내려줬다. 우리를 100% 채워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선고, 아름다운 판결 역시 정의는 살아있고 아직까지 민주주의 법치는 살아있는 것을 대법원장이 실제로 보내줬고 그 대법관님들도 정말 한 번에 이 사항도 있었겠지만 아주 다수 의결로 다수의 어떤 의견이 다 합치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밤은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밤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김문수 캠프나 한덕수 캠프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밤은 정말 이 봄비를 보면서 정말 그저 막걸리 한잔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밤, 편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팔봉쌤입니다.